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포드 머스탱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마 결과물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고가 됐을 때, 차주님이 여기저기 조금 잔 스크래치가 보이는 부분들을 좀 거슬려 하셔서 부분적으로 광택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차를 이제 조명에 살펴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던 차량인데, 자, 신차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신차인데 왜 광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광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차가 출고가 되면, 자, 자동차 제작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도장면의 단면이고요. 가장 아래 알루미늄 합금이나 철판에 가장 먼저 시공하는 거는 프라이머 코트입니다. 이렇게 차를 완전히 담궈서 시공을 하고요. 그 위에 베이스 코트, 우리가 선택한 컬러 있죠? 이거는 BMW 카본 블랙이라는 컬러가 올라가고 있고, 블랙이 올라가고 나서 클리어가 이렇게 미립하는 입자로 날려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날려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세차 상태에서는 아까 요 단계를 거쳐서 작업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미립화된 입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코트가 투명하게 아크릴처럼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 이 위에 모래알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신차 광택이에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코트 컬러가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겠죠? 왜냐면 푸석푸석한 입자들이 날려져 있으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반듯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색깔이 진해지고 여기가 투명한 게 느껴집니다. 그 전에는 이 푸석푸석한 게 이렇게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고 도장면도 뿌연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택을 잘못해서 이 패드 잔사를 이렇게 뿌옇게 남겨놓으면 동일한 증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신차 광택은 이렇게 도장면을 커팅하는 게 아닌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차가 좀 상처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이 상태가 되면 이런 스크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도장면이 얇아지는 게 맞죠. 요만큼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커팅을 해서 도장면을 더 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장면의 두께를 보면서, 저희가 도막 측정기도 사용하고 육안으로도 보는데, 거의 대부분 눈으로 보면 클리어 코트가 다 나갈 정도의 상처인지, 아니면 요 클리어 코트 내에서 위에 내에서 있는 상처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보 작업자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베이스 코트까지 손상된 이런 상처들도 클리어 코트를 다 날려버리고 베이스 코트까지 다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도장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면이 다 날아가지 않게 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건 이제 시공 기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매장마다 시공 비용이 다 다른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클리어 코트가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조금 살짝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약간 클리어 코트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요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클리어 코트가 다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작업이 광택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광택하는 데 있어서는 시공 과정이나 도장면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차주님들이 제일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은 품질이 아니라 가격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잘못하면 이렇게 도장면이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고, 자, 도장면이 실수로 까먹었다고 예를 들었을 때 도장을 새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를 보면 도장을, 이거는 본래 제조사에서 칠한 도장이 아니라 이거는 밖에서 좀 저렴하게 칠한 도장을 예를 들었을 때, 자, 사용하는 도료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내구성이 확 달라집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여기 사이드 미러는 광택이 좋고 좀 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이 보닛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광이 다 광도 없어졌고, 이거 뭐 다 버려놓은 거잖아요. 자, 이거는 도료를 어떤 걸로 시공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택도 마찬가지고 도색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의 어떤 시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구성과 품질을 보셔야 되는데, 가격으로만 보면 이런 낭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면 이것도 도료를 좋은 걸로 시공을 하고 밑작업을 제대로 FM대로 원래 해야 되는 공식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싸게만 눈 가리고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외선이나 햇볕에 이게 못 버티고 변질이 된 건데, 이렇게 되는 도료들은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에 시공하는 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과 시공 그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좋은 걸 사야죠.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 어떻게 갖고 다니겠어요? 이런 차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신차를 많이 핸들링을 해봤냐, 그 다음에 도장면을 많이 깎아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그 가격만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안타깝죠? 저렴한 거 해서 좋다고 했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가 차를 버리면 그 업체도 문제고 차주님도 그 차를 원상 복원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업체를 선택할 때 좋은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머스탱 차량을 전체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차는 신차입니다. 신차.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좀 광이 없잖아요. 딱 봐도.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광을 끌어올려서 도장면은 손상되지 않고 그 클리어 코트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원래 색깔을 되찾는 거, 그게 이제 신차 광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광택하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게 클레이바라는 건데, 도장면에는 이물질이 있습니다. 철가루들도 많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 더 많고, 자, 도장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내야지만 높은 수준의 광택이 돼요. 왜냐? 도장면에 달라붙어있는 이물질이 광택 패드에 달라붙었다가 다시 또 차체에 비벼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 2차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바라는 거를 사용해서 모두 다 손으로 수작업해서 제거를 해주는데, 자, 클레이 타월에도 클레이바 하는 작업들도 클레이바로, 원래 이름이 클레이바인데, 클레이라는 게 뭐예요? 찰흙 같은 그런 재질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타입도 있고, 타월에 고무가 달려있는 타입도 있고, 블럭에 달려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좋냐? 자, 작업하기 제일 힘들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거는 클레이바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 요거죠. 야,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다 클레이 타월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는데 왜 그게 안 좋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클레이바는 오염물이 좀 단단한 게 있다고 하면 계속 비벼지면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염물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2차 데미지를 안 입히는데, 클레이 블럭이나 클레이 타월 같은 경우에는 얇은 타월에 고무막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비비게 되면 오염물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오염물로 같이 비벼지는 겁니다. 자동차에 묻어 있는 거는 제거가 되지만 그 오염물이 같이 자동차에 계속 비벼진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저희는 힘들어도, 이제 비용도 비싸요. 이게 3M 정품인데 비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제품을 써봤지만 일본 쪽 제품들이 좋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좀 변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바로 3M 정품으로 다시 교환을 했는데, 일본 제품 되게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M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또 세척을 하고 커버링, 마스킹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이쪽 부분은 왜 해놨냐? 이쪽 카울이 검정색 플라스틱이잖아요. 컴파운드가 이쪽으로 튀어버리면 그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잘. 저희는 세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스팀 세차기가 없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좀 마스킹을 해야 돼요. 자,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마스킹을 안 하고도 합니다. 왜냐면 스팀기로 이렇게 뿌리면 컴파운드가 다 녹아버려서 깨끗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인데, 저희는 컴파운드 묻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패드로 인해서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어서 꼼꼼하게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거는 작업이 완성이 된 모습 같아요. 아니네요. 아직 안 됐네. 사진만 보면, 영상만 보면 전 알 수 있죠. 요게 작업이 된 거네요.
자, 이렇게 광택을 진행을 하는 거고, 요거는 광택 시공 다 하고 탈지하는 모습이에요. 자, 출고가 되기 전에 이제 유리막 코팅하고 저희가 하루 정도 경화시켜서 출고를 하는데, 도장면이 완전히 진하게 만들어졌죠. 이 차주님이 이 차 찾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차주님하고 인터뷰 요청을 제가 안 해서 영상은 못 올려드렸는데, 처음에 신차를 출고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색깔도 어마어마하게 진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클리어 코트를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이 진해지는 거고, 패드 잔사가 전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투명함을 얻을 수 있는데, 자, 도장면을 처음에, 자, 그럼 신차 때 도장을 광택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저기 조명 알갱이를 보세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베이스 코트가 유색이라면 진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뿌옇게 남아있는 것보단 왼쪽에 광택을 한 부분을 보면 선명하게 보이죠, 알갱이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면 쨍한 광택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뿌옇죠. 요게 신차 때 광택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차 때 광택을 하면 도장면을 깎느니, 뭐 신차인데 왜 광택을 하느니, 이런 거는요, 완전히 광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고, 그 다음에 광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완전히 초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저희가 검정색 광택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 정도로 리플렉션이 나와야 되고, 이 마우이 블랙이라는 지구공 컬러는 다루기가 정말 힘든 차량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도장면 완전히 다 뿌옇게 만듭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겉에 있는 페인트 층의 경도와 클리어 코트 내에서도 안쪽에 있는 페인트 코트, 그 클리어 코트의 경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핸들링 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로 입고가 됐었냐면, 이 차가 처음에 입고됐을 때 이 상태로 입고가 됐었어요. 도장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여러 군데 있었고, 스크래치는 이 정도, 거의 광택이 다 죽은 상태로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차가 이 차입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은 제가 워낙 많이 해봐서, 저희는 이제 막광택이나 저렴한 광택을 했던 업체가 아니라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뭐 10시, 11시까지 작업하는 작업을 지금 1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을지는. 프리미엄 시공으로 12년이 된 거고, 일반 저가 시공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는, 어떤 차가 어떤 상태에 와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그런 곳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시공 품질로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결과물로, 그 다음에 내구성으로 생각하셔야지, 괜히 잘못 시공하면 자동차 시공을 안 한 것보다 못해집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